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노인 일자리요? 뭐 공원에서 그냥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지금 초등학교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직접 공부방을 운영해온 경험 그대로 지금 현장에서 다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 일이라 쉽고 잘할 수 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숲에서 아이들에게 나무 이야기를 들려주는 숲 해설가, 지역 특산물로 도시락을 만들어 직접 수익을 올리는 어르신팀. 이건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이 다시 빛을 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달라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의 진짜 현실을, 좋은 것도 아쉬운 것도 솔직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시니어 인사이트는 여러분처럼 인생을 깊이 살아오신 분들을 위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하트,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앞으로 이런 소식들 놓치지 않고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시니어 인사이트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뉴스 보시면 자주 나오죠? 고령화 이야기. 그런데 막상 숫자로 들으면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가까운 이야기로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의 약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어르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율, 앞으로도 계속 올라갑니다. 문제는 오래 살게 됐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다 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으신다 해도 생활비, 의료비, 혹시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까지 더하면 빠듯한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일자리를 찾는 이유가 꼭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돈은 조금이어도 괜찮아요. 집에만 있으면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아침에 나갈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단순한 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요. 사회적 연결감이 건강 수명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 노인 일자리는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건강의 문제, 그리고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전 노인 일자리 하면 어떤 이미지셨나요? 공원 청소, 공공시설 관리, 전단지 배포. 물론 그 일도 소중합니다. 지역 사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강원도 춘천을 예로 들어볼게요. 춘천시에는 지금 7,8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1,700명이나 늘어난 숫자예요. 그런데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살리는 일자리, 이른바 역량 활용형 일자리가 작년보다 20%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냐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공부방 사례처럼
과거의 직업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사 출신 어르신이 방과 후 교육을 돕거나 간호사 출신 어르신이 보건소 상담을 지원하거나, 그리고 숲 해설가처럼 자연과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관광객이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도 있고요. 돌봄 지원도 있습니다. 수십 년의 육아 경험, 가족을 돌봐온 경험. 이게 어떤 자격증보다 더 값진 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수익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수익을 내는 사업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도시락 사업이 대표적인 예예요. 단순히 용돈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 구조에서 진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어르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그 시선의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잠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가장 먼저 드는 질문, 급여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월 급여 대부분 27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한 달에 30시간에서 60시간 정도 일하고 받는 금액이에요. 솔직히 이 금액으로 생활을 해결할 수는 없죠. 보조 수입이 되긴 하지만 진짜 생계를 책임지기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지자체 예산에 달려 있어요.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전주시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반나절 만에 500대가 넘게 몰렸는데 정작시 자체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엔 국가 예산 49억 원을 반납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가장 절실한 분들이거든요. 세 번째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동네엔 그런 사업이 없다. 지역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와 수가 크게 다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선택지가 많지만 농촌이나 소도시는 여전히 단순 공익형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숫자가 늘었다는 것에만 만족하기 전에 질이 정말 좋아졌는지,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입니다. 포털에서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지역별, 유형별로 사업을 찾아볼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평생 해온 일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요리, 교육, 돌봄, 자연, 농업, 수공예, 행정. 이걸 기반으로 맞는 유형을 찾으면 훨씬 오래 즐겁게 일하실 수 있거든요. 억지로 하는 일과 잘 맞는 일을 하는 것,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교사로, 자영업자로, 직장인으로, 기술자로, 혹은 가정을 지키며 가족을 키워온 부모로서의 삶. 그 시간들이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나이를 먹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쌓일수록 더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죠. 지금 달라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사회의 짐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나이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회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일 혹은 관심 있는 일이 있으시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인사이트였습니다.